명태균 씨가 근데 지금 보면은 본인의 신병 처리 구속이 될 경우에는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들을 다 까겠다 이렇게 엄포한 상태인데 지금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공개된 녹취 이게 하나 공개된 거고 더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언론에다가 얘기한 게 감당 가능하겠냐. 내가 지금 오픈한 건 20분의 1인데. 근데 20분의 19가 궁금해요. 다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뭐 범죄 혐의가 있든 어떤 일을 도모했든지 간에 이제는 이거 감출 수 없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검찰을 공개 협박하고 하는 이런 현실 자체도 너무 비현실적인데 저는 뭐 명태균 씨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강제 수사를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뭐 널리 검찰을 선회해 주자면은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이미 압수수색한 자료들 분석하고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체된 면은 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는 저는 압수수색해서 또 체포 구속도 하고 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상을 밝히는 방법 외에는 이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명태균 씨가 나 오픈하겠다. 다 공개하겠다. 그럼 공개해야죠. 해서 드러나면은 그걸 통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하든 하야를 하든 그 다음 문제는 본인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비단 재보선 공천만 이렇게 뭔가 증거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조간신문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 그 같은 날 치러졌던 지방선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관여한 전환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김진태? 예,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 관련해가지고도 강희경 씨와의 통화에서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어제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이거는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수사를 안 하면 몰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그 뉴스토마토에 얘기를 한 거는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더라. 그리고 충성 서약을 김진태가 김건희한테 충성 서약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자기는 사실은 그 얘기를 명태균이 얘기한 거 빼놓고는 본인은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된다. 저는 뭐 이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만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녹취만 있는 거고. 명태균은 녹취만 있는 건데 이게 힘을 받기 시작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를테면 목소리가 나오니까 확 힘을 받은 것처럼 김진태의 목소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의 뭐 다른 뭐 목소리가 나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확 하는 건데 가는 건데 현재로서 어쨌든 이것도 같이 수사가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좀 너무 의아한 면이 있는 게 김진태 지사 쪽의 해명이 좀 궁색해요. 뭐냐면은 단식도 했고 나름대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또 뭐 경쟁력도 그때 1등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뀔만 해서 바뀌었다 지금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공천에서 탈락자들 되게 많거든요. 단식은 기본이고 어디서는 진짜 해서는 안 될 막 자해 소동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삭발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돌멩이 갖고 던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엄청 공천 앞두고는 컷오프 되신 분들 예민하게 반응 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결과를 바꿔주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단식을 해가지고 바꿔냈다? 이건 설명이 좀 빈약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외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일단은 이준석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고 그게 확인이 되고 또 지금 다른 데 가서도 누군가가 그러고 다닌다라는 걸 명태균 씨가 오늘 녹취록에서 본인 육성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저는 신빙성을 가지고 이미 저 창원의창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목소리까지 나왔다면은 저는 오히려 신빙성을 더 싣고서 전 추적해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제 잠도 못 잤어.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이래서 막 사모님 그래서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뭐 방언도 가서 밥을 굽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궁금한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가 나온 것처럼 아마도 김건희 여사랑은 훨씬 더 많은 통화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음성이라는 게 실존하는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랑은 밤 12시 반에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면은 바로바로 해먹을 의뢰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김건희 여사가 원래 잠이 좀 없는데 뭐 여담인데 요즘은 진짜 잠을 못 잔대. 안 그래도 그런데. 안 그래도 원래 잠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밤 12시 반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는 이 명태균 말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았대요. 새벽에 문자가 온다거나 이런 게 여자한테 옛날에 야행성인 거는 맞고 어쨌든 강원도 가서 밥을 굽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는 내가 대접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김진태가 나를 내가 강원도 행차만 하면은 만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의심이 많이 가고 뭐 우리 신인균 변호사가 얘기했듯 이거는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권도 없어요. 그냥 사인이에요. 그렇지. 그냥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소환하고 체포하면 되는 거고 압수수색하면 돼요. 근데 검찰이 자기 핸드폰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특검이 도입이 되든 아니면 검찰이 정말 개가천선을 해서 김건희한테 강제 수사하고 또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수사를 하면 다 나올 얘기거든요. 아니 그 기록들을 지워도 다 복구가 가능해요. 다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핸드폰만 뺏어 보면은 진짜 2, 3일이면 다 밝힐 내용인데 그 강제 수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법원이 영장 안 내주겠습니까? 이 정도로 범죄 혐의 소명되면요, 오늘 영장 넣어도 오늘 나와요. 당사자들의 진술 증거가 다득하니까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증거 인멸의 혐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속영장 안 나올까요? 100% 나옵니다. 100%. 근데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 제가 어느 날은 그런 얘기도 했죠. 아니 도대체 검찰은 영장 치는 법을 까먹었냐? 영장 쓰는 법을 까먹었냐?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권력이 무서워서 안 하니까 이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지. 의지만 갖고 밝히면 검찰들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국민들을? 그치.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그 창원 너무 이슈가 많아. 지금 뭐 재보선에 지방선거에 스토리가 또 너무 창원시 의창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본인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도 나누는데 어쩌다 또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창원 의창 투기 과열지구를 본인이 그러니까 해제를 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2022년 그러니까 6월 30일이니까 네. 이때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명태균이 힘이 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 5월부터 해서 지금 6월 해서 지금 녹취록이 다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공천 작업까지 해서 그러니까 세종을 빼고 창원 의창이 투기 과열지구 해제 지역으로 전국에 6군데밖에 없었는데 창원 의창이 좀 뜬금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 뭐 국정농단이죠, 이것도. 본인이 이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국정농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수사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대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명태균 씨가 2020년 7월 1일에 그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됐다고 좋아하지, 네 다들 막 고맙다고 어저께 사람들 막 찾아 인사하고 이러니까 어제 막 수천억을 한 거야. 말이 수천억이야. 지금 건물 지는데 지금 전매가 안 되잖아.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 때도 평창 올림픽 해먹고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삥 뜯어가지고 이제 재단 만들어서 노후 대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김건희 씨는 그림자 대통령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권을 김건희가 갖고 있었다는 지금 반증이고, 명태균 씨는 그림자 국회의원 한 거예요. 월급도 반반, 지분도 5대5고 사실상 지역활동, 지역구 국회의원, 명실상부한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대접은 명태균이 다 받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힘도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림자 대통령 김건희로부터 그 힘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 틀어주고 다니다가 지금 녹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후퇴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저는 명태균 씨가 보통 최순실만 해도 그때 구속될 때 생각나시죠? 막 독일에서 귀국해가지고 막 그 카메라 세례 받으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최소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면 잘못했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검찰을 협박하고 대통령 협박하고 국민을 가지고 우롱하고 더 죄질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명태균 씨가 주변에다가 무혐의를 자신에게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내 변호사는 핸드폰이다. 이러면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도 안 되는. 와, 힙합이네. 그 TV조선이 명태균 인터뷰해가지고 뭐 방금 전에 아까 전에 1시간 전에 나온 거 있는데 명태균이가 그 장윤성 기자하고도 인터뷰해서 얘기를 했고, 내가 녹취한 거를 지금 아버지 묘에다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서 싹 불질러버리고 말아버려야지. 공적 대하고 보고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야. 다 불지르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TV조선에 나왔어요. 방화 예고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검찰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명태균은 소환 조사 안 해요. 그리고 명태균이가 예를 들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묘에다가 내 모든 녹취록 증거를 숨겨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뭐
파묘할 수 있어? 파묘할 수 있어?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 줄 알아? 니들이 감히? 윤석열 대통령 거다 묻어 있는데 니들이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싹 불살르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불살르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에 아무 움직임이 없어.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증거인멸하러 가는데. 그렇지. 저는 이 사실은 아버지 묘소에 묻었다는 건 뭔가 트릭인 것 같다는 생각이 트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입으로 증거인멸하겠다는 거죠. 증거인멸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 사태가 좀 정점으로 치닫는 과정에 명태균 씨 해명이 너무너무 이제 궁금했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또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이거 뭐? 근데 제가 진보 진영에 속해 있진 않기 때문에 진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가 멍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해명하는 거 보십시오. 아까 뭐 타조 비유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준석 의원은 오늘 뭐 말미잘에다가 비유를 하던데 그냥 말미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말미잘이죠 그렇게 치면 모두가 타조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보수가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정말 그 동안의 노란한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 편하게 한 거 아니에요. 명태균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챙겨주고 아주 그 어두움의 세계가 이제 세상 밖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하고 정상적인 보수를 만들려면 지금 이런 구태 정치를 종말시키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저희 지금 방송을 9,369명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아직 1,800개밖에 안 돼요. 빨리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박수환 씨 봐서라도 좀 많이 눌러주고 오늘 좀 이렇게 동접자도 10,000명을 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광고를 못 하고 있잖아요. 좀 기다리고 있었지. 그 타이밍이 올 것 같이. 이게 약간 간당간당하면 아쉽거든.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해법이 좀 뭐가 있을까?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지 박수환 씨 보기에는? 해법 수사 받는 게 해법 아닐까요? 만약에 특검 받겠다. 이러면 국민 여론이 좀 잦아들까요? 박수환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 그 뭐 당당하진 않겠지만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수사라도 받아야 그래야 지켜보자라는 여론으로 잠깐이라도 가지 이거 계속 되도않는 변명 내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더 검찰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매를 버는 역풍 건다 더더욱 그 생각이 듭니다. 놀라웠던 게 그 뭐 언론 보도긴 하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개각 같은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니까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 인사는 뭐 안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데 그런 거라도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올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이 순장조에. 근데 보여주기식 인사해가지고 박장범 올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이놈들아. 이거 보여주기식. 박장범 파우치처럼 해. 어제 한동훈 대표한테 그거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만. 한동훈 대표가 이 박장범 KBS 사장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공영방송의 인사는 뭐 어떻게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용산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 대선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면은 여기에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고 거기에서 해명하고 사과도 할 거 하고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지금 국면을 넘으려고 했는데. 이젠 끝났지 모든 플랜이. 왜냐면 본인이 이제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김건희 목소리 언제 나오는데 지금 다이렉트로 건너뛰고 윤석열 목소리가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다 끝나버리. 모든 플랜이 사실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나는 그 방금 얘기했듯이 그 보여주기식 인사, 뭐 그 국면 전환용 개각 인사 이런 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지금 감정 싸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동훈이 인적쇄신 인사라고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한동훈한테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지금 지들끼리 아직도 친윤하고 친한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구나. 진짜 한심하다. 진짜 사람들이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하고 오늘자까지도 저는 국민들한테 선전포고만 하고 있다고 봐요. 뭐 돌 맞고 가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했지만 오늘도 보십시오. 그 책임은 이준석과 윤상현한테 있어라고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할 얘기지 본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강도가 칼 들고 들어갔는데 집에 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특검 얘기는 뭐 너무 요원한 거고 당에서도 특감 갖고 싸우잖아요.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답도 없고 이제 국민들도 언제 내려오냐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박근혜의 탄핵 문법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유튜브도 발달 안 됐고 여론 형성도 어려우니까 다 촛불 들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주도를 했고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제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태블릿 PC 같은 게 매일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면역이 돼서 뭐에 반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보다 정치적 참여나 관심이 덜해진 건 아닙니다. 맞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고 정보 전달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누적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뭐 하야 요구 내지는 탄핵 요구가 저는 본물처럼 터져나올 것 같고 과거 박근혜 탄핵이 검찰과 레거시 언론에 의지한 미완성의 탄핵이라면 이번에는 정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정말 시민 참여형 탄핵이 돼서 좀 완성형 탄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전 그런 기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뭐 무조건 이제 탄핵을 뭐 갈지 안 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사를 무조건 뭉갰을 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 절대 수사를 안 하려고 할 테고 순순히 하진 않을 거다. 순순히 하고 뭐 자기가 끌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당시 2016년에 박근혜 이제 탄핵 파면했을 때 그때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피청구인은 이제 박근혜죠.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에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읽었어요. 장문의 결정문인데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수사를 거부하는 것도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 5가지가 있었는데 4가지는 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기각이 됐는데 국정농단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사 거부하거나 수사 방해하는 것도 니들 탄핵 사유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에서 이제 이거는 특검을 같이 민주당을 통과를 시키든 한동훈이 이제 결단을 내려 언제까지 특감 타령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일 돌잔치 아니 100일 잔치 지금 재롱 우리가 한동훈 재롱 봐야 되나요 지금? 아니 역 걸렸다고 하더라고 100일 됐다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탄핵도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을 생각해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헌법재판관들이 다 구성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이제 8명이 해가지고 원래 9명인데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파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종속된 판단을 할 거라는 우려 속에 야 이거 탄핵해도 뭐 기각 나오고 오히려 윤 대통령 뭐 부활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엉뚱한 재판하잖아요. 국민들이 진짜 헌법재판소부터 없애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헌법재판관들도 여론을 보면서 헌법재판을 들어가고 이게 형사 절차를 준용하긴 하지만 형사재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처럼 수사가 되고 공소장을 기반해서 탄핵을 했던 게 우리의 첫 번째 경험인데 이번에는 검찰 출신이 되다 보니까 수사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탄핵 안 시킬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건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여론이 움직이면 헌법재판관들 누구도 힘 못 써요. 그러면은 그 박근혜 때랑 다르게 윤석열은 검찰을 꽉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여론의 힘을 아니 근데 정확하게 박근혜도 그 직전까지는 박근혜와 그 이제 친박들도 우리가 검찰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순식간이야, 솔직히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이슈가 바뀌는 거네.